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조변석계하는 미국의 이민 정책을 보면 과연 미국이 치밀하고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인가 의문입니다.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벌써 감소 추세이고 가족 초청 이민의 적체는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의 범위를 확대해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에 포함하는 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줄 사람만 받겠다는 것이지요. 영주권 거부 사유에 해당됐던 공적 부조에 위기나 푸스탬프 혜택을 포함, 메디케이드 혜택, 심지어는 근로세 공제까지 포함시킬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심사에서 공적 부담에 근거한 입국 불허 규정이 확대되는 새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현행법은 이민서비스국 심사관이 취업 비자나 영주권 심사 시 최대한 넓은 영역에서 이민자나 그들의 자녀들이 공공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정밀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복지 혜택이 현금성 혜택이 아닐 경우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비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연방정부의 여성 유아 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 교통, 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등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은 물론이고 근로소득세 공제 등 세금 환급까지 공적 부담으로 분류했습니다. 반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 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입니다. 새 규정은 또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받은 복지 혜택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이 사실을 감안해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2020년 실시되는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이 부활됩니다. 1950년 이후 사라진 것을 다시 추가하는 것인데요. 일부 주 정부들이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2020년 인구조사부터 미국의 시민인지를 묻는 질문을 다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투표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이 문항이 추가돼도 인구조사 실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정확하고 완전한 인구 정보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 주기로 시행되는 인구조사는 435명의 연방 하원을 주별로 할당하는 기준이 되며 각 선거구를 재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또 연방 예산의 지방정부 교부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로스 장관의 발표 후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이민자들이 인구조사 응답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인구 통계 자체가 부정확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오늘 연방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것은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있는 20여 개 주에서도 소송에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인구조사 설문지는 오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의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년을 맞아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조국의 독립을 위한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정신이 대한민국의 번영으로 이어지길 기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숭모회 뉴욕지회는 오늘 오전 베이사이드 KCS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식을 개최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숭모회 김재국 회장은 추도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안중근 의사의 고귀한 정신이 자손만대 민족의 정신으로 남아 우리 민족의 삶의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단상에 마련된 안중근 의사 영정에 헌화하고 추모했습니다.
6월 뉴저지 예비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중간선거에도 많은 한인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시장 후보의 크리스 정, 그리고 이종철, 폴 김에 이어 우윤구, 원유봉 씨가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직에 도전합니다.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소중합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윤구, 원유봉 씨가 오늘 오전 타운홀을 방문하고 민주당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팰리세이즈 파크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윤구 후보는 팰리세이즈 파크는 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투명하고 살기 좋은 타운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군도 좋아지고 그래서 더 많은 한국분들이 이곳으로 오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타운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원유봉 후보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팔팍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이 팔팍이 정말 살기 좋고 편하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내는 그 텍스가 어떻게 제대로 썼는지 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보고 싶고요. 두 후보는 민주당 예비경선의 시장 후보로 나선 크리스 정과 러닝메이트를 결성하고 다가오는 6월 예비경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새 후보는 팔팍 타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교육 예산을 늘려 학군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주민을 위한 타운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로써 시장 후보로 나선 크리스 정 위원과 현 제임스 로툰도 시장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고 2명을 뽑는 시의원에 이종철, 폴김, 우윤구, 원유봉 후보까지 4명의 한인이 나서게 되면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2018 뉴욕 국제 오토쇼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최신 모델들이 한자리에서 전시되고 있는데요. 기아차는 럭셔리 세단 K900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으며 현대자동차는 소형 SUV 코나 등 새로운 SUV 라인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뉴욕 국제 오토쇼. 맨해튼 제이콥 자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 오토쇼에 참가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새 모델과 컨셉카 등을 공개하며 자사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SUV 차량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새로워진 SUV 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첨단 안전 사양이 추가된 신형 투싼, 산타페와 함께 전기차 코나도 북미 시장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은 소형 SUV로 1회 충전에 최대 402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LED가 적용이 돼가지고 훨씬 더 프레시한 디자인에다가 젊은 사람들이 다 요새 하는 커넥티비티가 기본차부터 다 적용이 돼서 브루링크 적용이 되고 이런 장점이 많이 보완이 됐죠. 기아차는 신형 옵티마와 함께 K900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K900은 기아의 럭셔리 대형 세단 플래그십 모델로 세계적 색상기관 팬톤 색채연구소와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모리스 라크로아와 협업을 통해 고급스러운 외부와 실내 디자인을 꾸몄습니다. 우수한 주행 성능과 첨단 편의 사양 등을 갖추고 있어 기아차의 가치와 우수성을 뽐낼 차량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 오토쇼는 어제와 오늘 미디어 공개에 이어 내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4월 8일까지 이어집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주가 팁을 받는 업종 종사자들의 팁 크레딧을 폐지하는 최저임금 규정을 시행하려 하자 한인단체와 업주들이 폐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팁 크레딧 폐지는 업주와 종업원 그리고 고객까지 모두에게 불합리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No tip credit 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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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후
뉴욕 플러싱 머레이 힐역 앞. 뉴욕의 한인들이 주 정부가 추진하는 팁 크레딧 폐지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 내일협회,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등 이번 법안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단체와 지역 상인들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팁 크레딧이 폐지되면 식당과 네일업소 등 팁을 받는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에서 팁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오는 12월 31일부터 뉴욕시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되면 지나친 임금 부담으로 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예 기간을 5년에서 10년 차차 발전되는 그런 사회의 여건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지사한테 강력하게 이게 일방적으로 행정명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흡수, 통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달라. 한인업주들은 팁 크레딧이 폐지될 경우 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종업원 고용 축소, 수익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업주와 종업원, 고객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인 네일업계나 요식업계 등 다수의 영세한 업체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들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로서는. 그리고 시간을 줄이고 손님 소비자분들한테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업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2018에서 2019 회계연도 주 정부 예산안에서 팁 크레딧 폐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제외되어 있는 상태지만 주지사의 권한으로 언제든지 정책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인들은 서명운동이나 공청회 등에 참석해 반대의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맨해튼 교통 혼잡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택시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맨하탄 교통 혼잡세는 당초 올해부터 맨하탄 60가 남단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들에 대해 혼잡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주 뉴욕 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혼잡세의 전면적인 도입에는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혼잡세 도입 1단계로 택시에 한해서만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주의회와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하원은 현재 맨하탄 96가 남쪽을 출발지로 종착지로 하는 우버와 리프트, 콜택시 등의 운행당 $2.75의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그 외 지역에서 출발 도착할 경우에는 운행당 $1의 할증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옐로캡과 그린캡의 경우는 맨하탄 60가 남단인 맨하탄 중심 상업지구에서 운행당 50센트의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방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주 상원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율 과정을 거쳐 단일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돼야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저지 지부에서 불우 아동을 돕기 위한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수익금은 전액이 불우 아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저지 지부는 오는 4월 7일 토요일 회원의 날을 맞아 푸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회원들과 후원사들이 함께하는 2018년 나눔의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바자회는 패션 의류, 액세서리, 생활 자파류, 식품류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첨과 함께 회원가입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 도네이션 상품은 우리가 팔아서 100%가 다 글로벌 어린이재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은 1998년 한국 금융위기 때 결식 아동들을 위해 미주 한인 어머니들이 $20,000여 달러를 한국으로 보낸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미주와 아시아 지역에 27개 지부가 활동하며 한국을 포함해 30여 개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뜨겁습니다. 뉴저지주가 한층 강화된 총기 규제법을 갖출 전망입니다. 16세 미성년자,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국에서 주류와 담배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로또 복권을 사러 갔더니 부모를 동행하라고 합니다. 병원에 혼자 갔습니다. 아이디를 확인하더니 부모를 찾습니다. 그런데 총기 구매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 문만 꼭꼭 잠그면 무슨 소용입니까?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